반갑습니다. 오늘 6월 13일이고요. 네, 그지 같은 밤이죠. 네, 그지 같은 밤에 한번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내가 1등 하려고 했는데, 아싸! 딱 쓰고 있는데 그냥 1등을 딱 해버리셨단 말이죠. 네. 야, 역시 우리 방은 1등 하는 게 정말 하늘 별따기야. 아니, 방송을 연 나도 1등을 못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세상에 정말 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산소탱크님, 네, 형규님 어서 오시고요. 78복댕이들님, 네. 아, 그리고 여수토박이님, 행복만땅님, 어서 오시고요. 김두철님, 조약돌님, 은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병철님, 원태훈님, 한사발님, 어서 오시고요. 김혜경님은 여기서 위안을 찾으세요. 마음포녀님, 네, 긍정의 힘님, 김흐름님도 어서 오시고요. 프리티꽃님님, 김정현님, 노만님, 유연한 리치님, 송현님, 그리고 돈나무 오빠님, 여종성님, 펭귄님, 그리고요, 대JBJ님, 빨강망토님, 김엘리자베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양영숙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 누나 아니지? 네, 사촌 누나 이름하고 너무 똑같단 말이지. 네, MNS님, 내 얼굴 보면 알 텐데. 누나? 네, 그리고, 네, 존중님 어서 오시고요. 성투사 수제자님도 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봐. 어디까지 해드렸어? 네. 어디 갔지? 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만있어 봐. 존중님, 그 다음에, 네, 우우님, 네, 어서 오시고요. 솔개님, 네, 염소양님, 오키드님, 네, 성환 아빠는 진짜 그지 같아요. 양불의 사탕님 어서 오시고요. 네. 부자 오빠님도 반갑습니다. 긍정무한님, 발칙한 생지님, 네. 덩크슈님, 성투사 수제자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해기스님, 도네시님, 빨강 루시님도 어서오세요. 김정희님, 행복한 부자님, 반갑습니다. 노마님은, 네, 5월 말에 전체 계좌 플러스 5%였는데, 6월 달에 마이너스 7.8%가 돼버렸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왜냐면 6월 달에 이게, 네, 보통 하락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한 7% 빠졌어요. 네. 순식간에 그렇게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빛나는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네. 찐빵님도 반갑습니다. 네. 육아놀이님 어서오시고요. 이영란님, 이순희님, 해바라기님도 반갑습니다. 둥천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슈퍼엠님 어서오세요. 네. 이 안경은 새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방송 다닐 때 쓰던 안경인데, 이 안경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네. 타레가님, 이원재님 어서오세요. 이 안경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요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 네. 징그러운가? 네. 착시 현상이 있어요. 오, 이렇게. 네. 두 개 다 돼. 네. 이게 왜 알이 없는 안경이냐면, 방송 나갈 때,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거든요. 네.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알을 빼버려요. 네. 그래서 그냥 테만 쓰고 다니는 그런 안경이죠. 네. 요렇게 되는 거. 자, 깜짝같이 속지만 그 안에 항상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도 그래요. 지금 딱 보여지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네. 전부 다가 아니고, 이 시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냐, 뭐 이런 날이 있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네네 다들 버티시는 것 같아요. 미소도님 어서오세요. 네, 처음 겪어보실 거라 생각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네,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고, 정말 이제 이 구토의 문턱이라고 합니다. 구토의 문턱.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시기까지 가게 되면 구토가 나온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겪기에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일 건 있어요. 왜냐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 자체가 그냥 계속 하락이잖아요. 이게 작년 8월부터네, 공교롭게도.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뭐, 젠장할 게 네,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이거 투매라고 하지만 오늘 투매가 나온 건 맞아요. 투매가 나온 건 맞는데 투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용이 얼만큼 빠졌겠느냐.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얼만큼 겁을 집어먹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써니쌤님 어서오세요. 네, 생기님 토할 뻔했어요? 아, 이런 분이 있구나. 네. 구터 문터까지 좀 갔네. 네, 그건 바닥이요. 네. 최사님 어서오세요. 거르신 권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조정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 네, 요런 구간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아우 더럽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거래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빠지는 거 여기보다도 사실은 지금 빠지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나요? 멘붕들 많이 올 거야. 오늘 같은 날은 멘붕들 많이 오죠. 왜냐면 사실 미국 증시도 엄청 빠진 데다가 네? 그 다음에 국내 주식도 빠지지, 미국 증시 빠지지, 국내 주식 빠지지, 그 다음에 희망은 없다라고 계속 그냥 여기서 씨부리 대고 있지. 네. 그 다음에 코인은 사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네,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이건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문제가 있겠느냐. 지금 버냉키가 한마디를 좀 했어요. 좀 도와주는 말을 좀 했더라고. 버냉키가. 네, 내가 안 그래도 그 버냉키한테 전화했어요. 냉키야. 가가지고, 네, 연준한테 좀 코치 좀 해줘라. 요즘 파월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냉키가 냉큼 갔잖아. 냉키가 냉큼 가가지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더라고, 오늘. 네. 그래서, 네. 버냉키의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연준의 어떤 정책들이 경기 침체를, 네,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요, 공관님도 어서오세요.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네. 오늘 우리 세보가, 네, 세보 있나? 세보도 우리 방송을 계속 듣나 봐. 내 시황을 계속 듣나? 네. 왜 그러지? 그 사람들 심리는 너무 궁금한 게 있어. 세보든 이부자든지 간에 방송이 싫은데 왜 계속 듣냐 이거야. 구독까지 해놓고 왜 듣지? 듣는 게 너무 궁금해. 아니, 싫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면 되잖아. 근데 이걸 계속 들어. 계속 들으면서 뭐라고 또 씨부리 된다? 참,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 댓글을 달긴 달았더라고. 뭐라고 달았느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거 맞는 얘기지. 네, 우리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그래서 소비가 늘어났냐 어쨌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경기가 좋으면 소비가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던데, 진짜 이거를 내가 입 아프게 너무 오랫동안 많이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이거는 유동성 장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걷어들이기 위한, 네, 금리 인상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물가는 올라갔을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죠. 즉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관계없이 물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금리 인상이고 출구 전략이거든요.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것과 민간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만큼 돈을 덜어낸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때 민간 투자가 들어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고요. 이 들어온 돈만큼 내가 빼내는 거,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그게 금리 인상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그랬지. 금리를 인상시킬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거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금리의 물가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금리가 완만하게 가야지 이게 비용을 조달하면서도 실적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팍 치고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이자로 납입을 하게 생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물건 사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어제 100원이었는데 오늘 500원 했어. 에이씨, 감자 안 먹고 말지 뭐. 에이, 양파 안 먹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에이, 오늘은 감자 말고 고구마 먹자.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매출도 뚫어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용을 증가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소비가 줄었느냐? 또 그렇진 않아. 네. 지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소비가 줄었어요? 네. 소비가 줄지 않았어요.
소비가 오히려 늘어났지. 근데 왜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안 보여요? 지금 2분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2분기 지나고 3분기에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요. 기업들 실적이 얼마큼 늘어났는지 우리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을 못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히키코모리거나 그죠? 은둔형 외톨이 나 같은 사람 그냥 딱 집에서 그냥 삼식이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집에서 집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지. 제가 가끔씩 그 옷 같은 거 사러 가면은요. 옛날에는 그 티셔츠 하나에 5,000원씩 했잖아. 이런 거 5,000원씩 했단 말이야. 네. 5,000원씩 해 가지고 가서 딱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이제 한 3, 4만 원 하거든.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이제 내 옆으로 이제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싹 흩어지지. 네, 싹 흩어져 가지고 뭐야 쟤 왜 저래? 막 씨 아빠 왜 그래? 막 아니 이거 5,000원에 옛날에 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절대 안 삽니다. 제 스스로 가지 않아. 뭐 이게 비싼지 싼지를 몰라. 네, 그 좋아 보인다 해서 그냥 사면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비싼지 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가지 쓰기가 딱 좋죠. 네, 아무튼 뭐 그래요. 네, 신발도 뭐 보면은 옛날에 요즘에는 뭐 신발이 뭐 15만 원, 20만 원 막 그러잖아요. 나 신발이 15만 원, 20만 원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 신발은 뭐 한 2, 3만 원이면 사서 신는 거 아니야? 운동화? 막 근데 야, 2, 3만 원짜리 운동화가 어디 있냐? 그게 욕을 먹는. 네. 뭐 그렇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제가 짠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딴 데 이 물가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 멈춘 거지. 즉 밖에 나가지 않은 상황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행했던 거 롱패딩, 야 그거 아직도 유행이지? 그러면서 야 신상품 뭐 인터넷에서 옷을 파는데 롱패딩 5만 원, 막 야 옛날에 20만 원씩 하던 건데 5만 원이래? 딱 입고 나가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뭐야 쟤? 왜 저런 거 입고 다니지? 막 이렇게 그렇게 되죠.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 알지 못해. 진짜 쇼핑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사갖고 들어가면 욕을 먹기 때문에 쇼핑을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이제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랬어요 지금? 네, 경제권데 배꼽 티요? 네. 신창원 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니야? 신창원 티? 나 옛날에 그 신창원 티 유행하는 거 그거 몇 년 전이야? 한 10년 됐어요? 네, 신창원 티. 아, 그런 거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그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경제권이랑 관계 없어요. 네, 날 뭘로 보고 지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8.2%나 8.6%나 뭐 그게 뭐 0.4% 차이 가지고 뭐 주식이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는 이게 뭐 말이 돼? 네? 그렇잖아요. 왜? 820원짜리가 860원에 올랐어. 그게 네.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이렇게까지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식을 빼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네.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주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단 말이죠.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돼.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떨어뜨려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지금 나올 게 없어. 왜냐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좋아져. 기업 실적이 늘어나. 근데 2분기에는 실적이 나빠요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것도 잘 따져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2분기 때 실적이 이제 앞으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었게요? 기술주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요. 네? 그런 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아침 먹고 간식을 막 이따만큼 먹었어. 그럼 점심에 밥 못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이 수혜 기간에 수혜를 반드시 받는데 얘네들이 실적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이 누구였어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소셜 미디어 업체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얘네들이 지금 실적이 감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술적 포함시켜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지수가 폭락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지. 네. 이게 말이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악재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시장에다 던지고 있어요. 야, 이래도 니들 버틸 거야? 죽을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엔 얘네들 좀 급한 것 같아, 이제. 수급의 주체라는 놈들이 조금 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급해졌을까? 왜 급해졌을까? 이제 2분기 끝나가요? 상반기 끝나갑니다. 네. 상반기가 끝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부자. 너 세보 맞지? 지금 망투라는 말을 세보가 쓰더라? 이렇게 걸린다니까, 니네가 아니지. 둘이서 이제 합쳐지는 거지. 합체지. 이부 세보. 네, 어쩐지 같은 수준으로 놀더라니. 네. 아니지. 내가 이부자를 지금, 네,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맞다. 이부자를 이제 칭송해주기로 했죠. 칭찬해주기로 했어. 맞아. 칭찬해주기로 했어. 둘이 말투가 똑같아. 말투가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 자기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똑같은 거야. 야, 그럼, 계좌 많이 올랐죠. 이야, 우리 이부자님 계좌 많이 올랐대요. 네, 신문사 빨리 기자 불러. 기자회견 하신답니다. 오늘 같은 날 계좌 오른 이부자. 경축.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것. 워렌 버핏도 울고 가는 이부자의 주식 실력. 더 이상 이것은 운이 아니다. 이야, 멋지네. 네, 우와. 빨리 박수 쳐가지고 쫓아버려요. 네. 진짜 좋겠다. 한턱 쏴라 진짜. 한턱 쏴. 우와, 이부자 돈 많이 벌었다. 우와. 네. 야,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어쩜 이렇게 줄까? 그럼 인버스 넣어야 되지. 우리는 택시 타면 안 되고 다 버스 타야 돼요. 인버스 타야지. 그럼 고버스 타고 막 쓰리버스 타고 막 다 타고 다녀야지. 우리 이부자 말만 들으면 그냥 부자 된다니까. 네. 아휴, 좋겠다. 네. 경축. 네.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오겠네. 9시 뉴스에. 네. 오늘 저녁에 뉴스 안 나왔으니까 9시 뉴스에 나오겠지. 네.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부자가, 네, 인버스를 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답니다. 그러면서, 좋으시겠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돈 많이 버시고, 네. 더 행복해지세요. 네. 그 이부자님,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 구독 왜 해놓는 거야? 네. 나 구독 왜 했어? 나 방송 별로, 이게 뭐 이거 저거,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 방송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나 왜 이거 저거 했어? 왜 구독 왜 해놨어? 세보랑 이부자님이랑 둘 다 왜 그런 거요? 구독 왜 했어요? 나 그거 너무 궁금해. 구독을 왜 한 거지? 그렇게 막 싫고 막 그렇게 하려면. 난 이게 진짜 희한한 거다. 희한해. 너무 좀 당황하지 마. 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당황했나봐. 너무 이렇게, 이런 반응이 아닌데? 아씨, 막 그런 거. 네. 아무튼 자주 놀러 와요. 네. 뭐 구독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뭐. 네. 놀러 오시고. 네. 자, 그래서, 네. 지금 저는 그렇게, 그럼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럼 반대로 하려고, 그럼 무조건 반대로 하려고 구독을 하려고 했겠지. 당연히. 네. 당연히. 네. 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뭐 저걸 하진 않구나. 네, 역시 벗어나지 않아. 지금 좀 당황했나봐요. 말이 조금, 네, 느리게 나왔어요. 채팅 바로바로 쳐야 돼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부자님 이제 이 정도 띄워줬으면 됐으니까 옆으로 찌그러져 있으시고, 자, 갑시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약간 급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분기도 끝나고 반기도 끝났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뭐 분기가 끝나고 반기가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뭐 이 분기 배당도 좀 챙겨봐야 될 거고요. 하반기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반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 주체가,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을 사야 돼. 왜 주식을 사야 되냐면, 얘네들도
배당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수익성 투자를 하든 기업에 투자를 하든 뭐 돈을 벌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내 그냥 팔아먹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뭐 공매도 같은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들도 이제 뭐 공매도를 위에서 쳤다 그러면은 떨어진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이건 뭐 쇼커버링, 네, 그런 것들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매수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즉 공매도를 친 것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나왔다면 이것을 수익을 또 챙겨야지 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수익을 챙기는 것 자체가 매수란 말이에요. 매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얘네들이 같이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작년 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공매도가 되고 나면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팔기 시작할 거다. 팔기 시작할 때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팔고 조금 사는 형식으로 계속 유지하다가 공매도와 함께 죽어라고 던질 것인데 얘네들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죠.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장주들, 덩어리가 좀 컸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같이 떨어지니까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좀 벌어진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빠가 일하기 싫다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 에이씨 모르겠어 그러고 들어 누웠어. 지 혼자만 돈 못 벌어가지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땡땡 굶게 생긴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에라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술 먹고 누워버렸어. 그랬더니 애들도 그냥 배고파지고 울고 그냥 막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까고 내려가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기 위한 부분과 공매도를 통한 어떤 주가 하락을 통해서 뭔가 2차적인 수익을 얻어먹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뭐 내 소관이 아니야, 나랑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아직 들고 있는 주식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그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떨어뜨린 것일까?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손절매도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팔아먹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차익 실현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 팔아먹었지만 손절매도로 팔아먹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 팔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여 위에서 사가지고 팔아먹는 손절매도겠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서 산 걸 아직도 팔아먹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제 물량도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네, 뭐 같아요? 아직도 수익 실현이에요. 네. 왜냐면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산 적이 없거든. 샀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사는 정도겠지. 네. 아니면 공매도에 그런 환매거나, 네. 지금 아직도 수익 실현이에요. 그러면서 뭘 늘렸냐면, 이제는 팔아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팔아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뭘 해요? 공매도를 더 늘려버린겨. 공매도가 연초 대비 3배 늘어났다며. 그럼 어떻게 돼요? 조그만한 그런 물량을 가지고도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가지고 공매도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 이거 지금 공매도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무제한이잖아요. 이 어디 연초에 비비던 공매도를 아직까지 끌고 와가지고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냔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팔아먹을 거 지금 다 팔아먹고 진짜 빤스까지 벗어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머리털 깎아가지고 머리털까지 팔아먹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태까지 왔을 때 얘네들이 현재 같은 시점은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잖아요. 여기까지 빠졌는데 또 팔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이 생각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아주 단단하게 버티거든요. 어쭈? 팔려면 팔아봐 이 새끼들아. 내려가면 내려가봐. 나 계속 산다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그냥 뭘 했어요. 신용을 막 갖다 써 붙이고 이게 옛날에 있던 사람이 물타기 하는 거든지 간에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든지 간에 아주 그냥 막 그냥 팔아봐 그냥 내가 다 사줄게 막 5조를 팔면 5조를 사고 10조를 팔면 10조를 사고 막 이제 이 상태야. 문제는 이제 공매도라는 게 옛날에 없을 때는 외국인이 파는 족족 다 사버리니까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공매도가 있으니까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떨어지는 거 요거겠지. 네, 요 차이요. 네,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딱 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팔 거 어느 정도 다 팔았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안 빠지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쭈 이거 봐라.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겠죠. 조져. 한번 죽자. 내가 손해를 좀 감안하고 또는 내가 가진 물량 좀 더 털어내서 뭐 내가 마이너스 5% 나오더라도 밑에서 더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대신에 구매도 많이 때려놔. 대차장고 늘려놓고 마음껏 때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주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떨어지는 명분은 뭐겠습니까? 미국이 자빠질 것 같아. 네. 요렇게 연계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투매가 이유가 있는 것 같지? 그죠? 이 투매가 이유가 있는 투매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 빠진다. 개인들이 안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면 걔네들도 포기를 해야 되는 리미트선이 있어요. 한계점.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나로서도 무리일세. 니마 그 선은 넘지 마오. 그런 라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를 따지고 보면 제가 뭐 여기서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 라는 얘기 해드렸던 자리가 6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 뭐 근접이야.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또 빠지면은 6만원 깨지게 생겼어. 설마 이 자리까지 오겠니? 라고 생각했던 거.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 언저리에서 많이 샀거든요. 4만원대, 45,000원대. 네, 여기에서 많이 샀어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많이 사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팔아먹기 시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지. 지금 이제 50%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팔아먹으면. 네, 이런 상태가 났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그 상황이 나쁘고 아무리 상황이 좋고 막 그렇게 뭐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 선 넘네?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뭐 선 넘고 그래? 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인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들이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 때입니다. 바로 직전 고점 때죠. 이 자리가 기본적으로 요 근처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지지라인 때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밀릴 수도 있어요. 다 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네, 그런 자리들을 지키고 넘어갑니다. 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구간대가 이 6만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추세가 좋은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니? 그러면 요 6만원까지 안 오고 한 6만 5천원대에서 돌리는 모습 나오지 않겠니?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런 투매에 대한 부분들은 뭐가 얘들이 마음이 좀 급하구나. 생각대로 뭐가 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지금 이 꽉 깨물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재밌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서학개미고 동학개미고 짐 싸가지고 떠나고 있다. 네. 누가 떠났지? 누가 떠났어? 5만 돈대 얘기 나오겠죠. 뭐 조금만 더 깨지면 5만 돈대 나오니까요. 5만 돈대 얘기 나오겠죠. 개미들 떠나고 있다. 근데 누가 떠나는지 모르겠어. 아직 옆집 아저씨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있던데? 안 팔고 있는데? 근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해요? 해바라기님 주식시장 떠났어요? 주식시장 떠났는데 여기 왜 있어?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떠난 사람도 있겠지. LIC 주식 못해 먹겠다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의 개인이랑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지난달에 개인들이 뭐 1조 원을 팔았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이번 달 들어서면서 지금 6월달 일주일 한 6, 7일 정도 지났는데 개인들 매수만 지금 4조 6천억입니다. 5조 정도 매수했어요. 5조 정도.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6월달 한 달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5조 정도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 사들인 거지.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니들 뺄라면 빼봐. 나 죽었어. 모르겠어. 신용이고 나발이고 네, 이자 비용 내겠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사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경험해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네. 이게 계속 하나만 경험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막 그런 어떤 굴곡의 세월, 뭐 지난 세월들 막 이런 것들 견뎌보신 분들 적어도 2, 3년 정도
2년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지금 어떤 단계로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는 감은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것만 보신 분들은 아우 씨 뭐 오늘도 떨어지냐 아우 뭐냐 씨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 아 주식은 원래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주식은 원래 떨어지는 거구나. 아 원래 마이너스가 정상인 거구나. 네. 오늘 마이너스가 정상인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아씨 모르겠다. 그냥 언젠가 올라가겠지 뭐. 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용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신용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신용을 썼다 해서 반대 매매가 나갈 만큼의 어떤 그런 큰 낙폭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지. 네. 금호전자? 금호전자가 뭐야? 금호전기? 금호전기 왜 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금호전기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더라. 그거 왜 빠진 거요? 근데 오늘은 뭐 다 빠진 거 아니요? 네. 오늘 뭐 다 빠졌는데 뭐.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어차피 많이 안 빠지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지. 네. 그런 부분이라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네. 나한테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일단 버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외국 놈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우리 오빠님이 하신 말씀대로 네, 반대 매매 때문에 그냥 강제로 떠나버리거나 그런 상황이지 사실 뭐 지금은 뭐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보더라도 주식시장 떠났다 뭐 그런 있어요? 네. 아 내가 계좌가 마이너스 뭐 10%가 됐다 20%가 됐다 뭐 30%가 됐다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 솔직히 떠났어요? 안 떠났잖아.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옵니다. 겨울에 엄동설안에 네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거고 막 몸이 아파서 누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약 먹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아 저 새끼들이 지금 마음이 뭔가 좀 급해졌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울고 싶을 때 콕 찌르면 어떻게 돼요? 울어버리지. 빵 터져요. 안 그래도 막 그냥 슬픈 일이 많은데 가서 그냥 안 울려고 막, 이 꽉 깨물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그냥 더 슬픈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안 우는 거 아시죠? 위로 한번 해주면, 네.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그 눈물이 펑 터져갖고, 우와, 네. 술값은 네가 내? 그러면 이 새끼가, 네. 갑자기 웃고 그러지? 네. 아, 사실, 시장에는 지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떠나고 싶은 사람들. 핑계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내가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핑계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얘네들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주가를 확 떨어뜨리는 거 여기서 반대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독여주는 거야. 어이구 이제 조금 올라갔으니까 좀 팔고 나갈래? 그럼 이제 또 나가요. 올라갈 때.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투매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줘야 돼요. 지난번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런 투매 시점에서는요. 그런 게 가능했었어. 났었어. 그런 게 나왔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닥권에 대한 진입이 좀 있었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건데 지금은 네. 이런 투매가 또 이런 식의 형태를 좀 만들어 준다라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 마음이 좀 급했는데 이 마음이 급한 거를 지금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당도 있고 막 하니까 막 갔다가 막 뒤집어 사고 있는 모습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기가 끝나고 지금 기업들이요 배당을 많이 올려준다 하잖아. 배당 성향을 위로 뻥튀기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얘들은 배당을 받으려고 해요.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배당을 받는 것 자체가 큰그루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어려운 장인데 또 슈퍼채팅 나요. 그걸로 주식 한 주 더 사야지 무슨 슈퍼채팅을 지금 네 주식 한 주 더 사세요. 아무튼 네 그러면 큰그루님은 일단 저한테 보내셨으니까 내가 내 걸로 사야지. 네. 제가 그걸로 주식을 사겠습니다. 네 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어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어려울 때에서 힘내세요. 어려울수록 힘내시고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여기서 뭐, 총알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내가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내가 살만한 곳인가 아닌가. 저는 뭐 지금까지 리딩을 해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주가는 항상 올라가는 타이밍이 잡혔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그나마 여유가 좀 생기는 거고 그나마 좀 덜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뭐 총알을 준비해야 되겠어, 뭐 돈을 더 갖고 와서 더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 원래 진짜 무서울 때는요,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해 먹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금 아주 쉽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거 작년에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 재작년에 저하고 처음에 오픈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때도 아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 이날은요, 생각해 봐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었던 장이었는데, 이날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로방에서 주식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주식 다 팔고 떠나고 싶어요. 조정 이거 받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떠나고 싶어요. 주식을 못 사겠어요. 안 할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다라면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조건이 충분히 작용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도, 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도 팔고 싶지 않아요? 개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주가가 안 빠질 가능성이, 주가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경영이 뭐 했는데? 경영이 뭐 있었어요? 많이 내렸어? 1%라서? 참, 네. 좋으시겠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좀 버텨볼래. 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나쁘지 않아. 라는 식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네, 시장이 외국인들조차도 지금 이런 장에서 굉장히 당황할 거라 생각해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세력이고, 이쯤이면 좀 나갈 때가 됐는데? 네? 이쯤 나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도 안 나가네? 네. 막 그러고 있잖아.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장을 이겨먹으려면요, 우리가 2018년도 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이 장도 그랬어. 여기서도요. 지랄 같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냥 물떡냥에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 나면 주가 미친 듯이 떨어지죠. 왜냐면 중국이 일단은 빗장을 닫아 걸어버리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문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종목 없이, 그런 제품 없이 세상 살 수 있겠냐 이거요. 제가 아주 실예로 예를 들어서 요 마우스도 지금 보면은 LG 마우스인데, LG 마우스지만 제조국은 중국이요. LG 걸로 돼 있어요. LG 마우스가 써 있어요. 근데 제조국이 중국이에요. 지금 OEM을 준 거지. 왜? 걔네가 아직은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이 아직 세계의 공장이에요. 걔네가 빗장을 다 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지. 이번에 상하이 봉쇄나 북경 봉쇄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밀렸어. 이때도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지. 코로나 때는요. 큰일 났다 그랬지. 리먼 때는요. 리먼 때는 미네르바까지 나왔어. 미네르바. 더블 디비니 지랄 같은 거 얘기하면서 끝났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걔네 다 어디 갔니? 그래서. 이때 지수가 어디 1000포인트를 가네, 얼마를 가네, 이제 경제는 끝났네, 경기 침체가 오네, 대공황이니, 이제는 주식하면 다 끝장이니, 쪽박이니, 이런 얘기했던 애들 다 어디 갔냐고. 그리고 그때보다 주가가 지금 더 밑에 있나, 이게, 지금 생각해 봐봐요. 이렇게 시장이 내려갈 때는요, 그렇게 나불대는 애들이 항상 있어.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초보거나, 주식 초보. 네. 1번. 초보. 잘 몰라. 그냥 하락하는 것만 보거나 경력이 굉장히 짧아. 그래가지고 이건 큰일 났다. 뉴스 보고 짓거리는 거야. 나도 잘 모르는 거를 뉴스를 보고 그냥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이라든지 어떤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뉴스에 나온 것만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나불나불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경력도 많고 네. 막 그래. 근데 나는 시장을 떠났어. 나는 뭔가 안 좋게 봐가지고 시장을 떠났어.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만 안 될 수 없어. 계속 떠드는 거야. 그냥. 이거 봐라, 나 떠나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냐는 얘기지. 2020년도 3월 달에 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다 생각했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당시에 뉴스들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경제가 파탄날 거다 얘기 있었죠. 또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난리가 날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리번 사태 때는 말도 못해요.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공황이 다시 온다 그랬어. 공황, 경제 대공황이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브렉시트 때, 유럽 디폴트 때, 그냥 시장 또 끝장난다 얘기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주식시장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가, 아니면 슬그머니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들어와서 그냥 상승장을 누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뭐 역대급으로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잔고가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요. 네? 잔고가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리먼 때도 그랬어요. 리먼 때도 그랬고. 요 때도, 코로나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네. 코로나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지. 네. 미네르바가 아주 뭐, 아직도 그렇죠. 뭐, 미네르바는 유명하잖아. 네. WDP 온다 그래가지고. 그 WDP 어디 오냔 말이야.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이제 이미 저기 30년대에 있었던, 20년대에 있었던 그 경제 대공황 아닙니까? 그 경제 대공황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때 이후, 그 공황 이후로 경제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치, IMF 때도 그랬어, IMF 때도. IMF 때도 지수가 뭐, 그때 200포인트까지 갔죠? 지수가 200포인트였대. 200, 지수가 여기, 200포인트 때였잖아. 그냥 우리나라 끝난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IMF 때 우리나라 끝난다고 그랬어. 9.11 테러 때 끝난다고 그랬어. 미국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끝난다고 그랬어. 왜? 왜요?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동조를 얻기 쉽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어. 이제 주식이 막 떨어질 거고 시장이 박살날 거고요.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돈 다 빼셔야지 돼요. 어때요? 솔깃하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잖아 진짜 솔직히. 네. 그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 이거 봐봐. 이 악재가 막 나와가지고 야 이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업들이 이만큼 더 떨어지고 막 박살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빼서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그 보이스피싱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요. 네? 그 보이스피싱이지.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신의 계좌가 뭐 범죄에 연루됐으니까 당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야. 연루가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돈을 빨리 빼가지고 어디 냉장고에 집어넣으라느니 이런 개소리들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돈을 빼고 어디 도망치고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지. 뭐 이거 또 뭐가 달라? 망해? 그래서 망했어? 망했냐고? 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거보다 못 살아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잖아. 없어. 그런 거 없다고요. 경기가 안 좋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 여기에서 지금 더 중요한 거. 지수가 얼마가 오든 삼성전자가 얼마가 오든 그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얼마가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돈 왕창 끌어다가 그냥 한 방에 다 사버려.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씩 사가지고 조금씩 돈을 끄집어내서 계속 조금씩 계속 사요. 제가 하는 것처럼요. 네? 매달 그냥 조금씩 계속 사요.
그리고 지금은 신규 종목 굳이 살 필요 없다고 그랬지. 기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돌아서는 위치에서만 따박따박 조금씩 사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신규 종목 굳이 안 사도 됐어. 꼭 새로운 걸 사가지고 뭔가 새로운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지금 억울하게 당한 애들 중에 추세가 돌리고 있는 애들가 있어? 그럼 얘는 찍어도 힘을 좀 더 실어줘. 네. 그러면 돼. 우리는 단타를 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당장 다음 달에 뭘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1년 이런 것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1년 투자하려고 들어오신 분 계세요? 나 1년만 하고 그만하려고. 아니잖아. 이때 무슨 꿈을 갖고 와서 청운의 푸른 꿈, 삼성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런 주식으로 부자가 돼서 자식에게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꿈이잖아. 자식이 대대손손 먹고 살려면 적어도 몇 년이요. 적어도 몇 년이요. 근데 이제 뭐 1년 여기 뭐 조금 여기 뭐 지나 뭐 이거 뭐 왜 안 돼? 뭐 주식의 역사는요. 조정을 1년도 받을 수도 있고 2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10년을 그냥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고 뭐 질환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저점 못 본다고 다시는 이 여기 못 볼 거예요. 다시 못 본다고. 네. 생각해봐요. IMF보다 더 심했었던 경기 불황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와. 그 자리가 안 온다고.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리먼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리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별로 그건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리먼 때만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리먼 때는 사실 뭐 미국이 그 모기지 해가지고 유럽에다 채권 팔아먹어서 유럽은행과 같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뒤진 게 그게 문제였지. 우리나라가 뭐 여기에서 뭐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피해를 본 것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피해 본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건 코로나 때가 훨씬 더 커요. 역대급이었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냥 방역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막 어디 통제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역대급이었는데 그 자리가 안 왔어. 1000포인트도 안 왔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미 이때와 이때는 수준이 달라. 왜? 물가라는 것도 올라가고 경제 규모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때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거든. 여러분 옛날에 삼성전자 TV가 10만원이면 샀겠지만 지금은 10만원 가지고 텔레비 살 수 있어 없어? 응?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 말고 지수 포인트요. 그래서 리먼 사태 때 여기서 포기를 안 하신 분들은요, 다시는 이 가격을 보지 못한다는. 코로나 때 이 가격을 포기 안 하신 분들은 다시는 이 가격을 보기 어려울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위에서 뭐 아무리 급락을 하든 뭐 달나라까지 갔다가 떨어지든 간에 뭐 지하 땅굴을 파고 뭐 지구 멘트를 뚫고 내려가든 그래 봤자 전 저점이 오기가 힘들 거란 이야기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냔 말이야. 솔직히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는 좋은 적이 있었어? 언제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정확히 볼 것 같아요? 여기 볼 것 같아요? 지수 1500까지 올 것 같아요? 어호. 개별 주식은 그렇게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전제 조건 항상 괜찮은 주식, 좋은 주식,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주식 등등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뭐 그냥 뭐 위험하거나 테마주의거나 막 이런 건 종목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지.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안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정상적인 주식이요. 그냥 정상적인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회사 돈 좀 버네, 이 회사 그냥 성장성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요. 네, 그런 주식이란 말이요. 그런 주식. 그런 주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 네. 어디가 바닥인지를 몰라.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가 바닥인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라고. 네. 기다리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요,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의 경제 규모하고, 지금 당시에 이 코로나 때 경제 규모하고, 지금 시점에서 경제 규모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IMF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99년도 이럴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경제 규모가 어떻게 달라요? 집값만 봐도 알죠? 네. 집값만 봐도 알죠? 이 당시에 2억 하던 집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7억, 8억 합니다. 네. 지금 뭐 10억도 넘어간 데도 많지만, 네. 7억, 8억 해요. 이 당시에는 얼마였을까? 90년도 초중반에는요. 제가 예전에 90년도 요때 98년, 99년 이럴 때 화곡동, 강서구 화곡동에, 그 당시는 뭐 개발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 화곡동에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때 아파트가 1억 초반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지? 화곡동의 아파트값 얼마예요? 근데 나는 그때도 그때 안 썼어. 부동산을 그때 안 했어. 아이씨, 그때 좀 사놓을걸. 그때 샀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래서 그때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기, 좀 사놓을까? 근데 거기 이제, 화곡동 그쪽이 이제, 목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돼서 막, 지금은 10억 좀 하죠. 그러니까,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네. 이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붙어 있으면 다 10억 넘죠? 요즘에는 아파트가. 네. 10억 다 넘어. 서울대 붙어 있으면, 인서울 했으면. 그렇습니다. 네. 경제 규모가 달라졌어요. 경제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야. 아시겠어요? 무조건이야. 뭐가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력이 커집니다. 얘네들은 성장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성장하는 애들이고, 기업, 솔직히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봐봐요. 나는 그것조차도 이제 저의 방송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요, 나는 그런 좋은 말을 안 해줘. 왜냐면 나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2차전지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LNF 사야 되고 뭐 에코프로비움 이제 사야 돼요. 더 갈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하고 똑같은 얘기 그냥 써대면 사람들이 좋아해. 왜냐면 이거 많이 갖고 있거든. 꼭 되게 많이 샀거든. 근데 내가 사지 말라고 하니까 와서 나 욕하잖아. 네? 난 다 욕하지 않았어요? 뭐 LNF 뭐 못 간다고 했더니 뭐 공부 좀 하고 오라느니부터 시작해서 후성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공부 좀 하셔야 될 듯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쓴소리 같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LNF도 마찬가지지. LNF요? 이름도 이씨 그지 같아 이씨. 응? 봐봐. 그때 여기였어요. 왜 계속 사라고 그래? 뭘 가지고 사라고 하는 거지? 아니 비싸서 못 사고 그거 떠나서요. 어차피 계속 성장하게 되면 비싸도 살 수 있는 거지 뭐. 지금보다 더 좋으면 되지.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 여기 시점이 더 올라간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얼마나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뭐 증권사에서 43만원이라고 얘기하던데 43만원에 가려면 얼마나 시총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얘가 과연 그 정도 감이 되는 기업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그냥 탁 해버리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덜 싫어해요. 난 싫어하지.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나쁘게 얘기하잖아. 너 큰일 났어. 왜 샀어? 빨리 팔아야 돼. 내가 그냥 심사숙고해서 막 돈 투자해가고 샀는데 지금 또 수익도 약간 한 2, 3% 나와 있는데 이거 큰일 났어. 당장 팔으라고 그러고 막 이거 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 큰일 났다. 뭐 호구 왔냐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아니 성장성은 있고 다 좋은데 뭐 외국인도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막 자기가 생각한 거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은 가시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 보세요. 네. 시젠도 그랬어. 네. 시젠도 그때 그랬어. 팔으라 그럴 때, 네. 나본데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네. 지금은 어땠을까? 그런 사람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중요한 건 어디 있는 사람인지 몰라.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
이 종합주가지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때 뭐 경기 침체가 와서 우리나라는 뭐 망했네, 세계가 망했네, 뭐 앞으로 뭐 100년이 가네, 1000년이 가네, 이런 얘기, 뭐 인류가 망하네, 이런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 그냥 입 싹 닦으면 끝이야. 왜냐면은 인터넷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방송을 까고 얘기하란 말이야. 왜 빠지는지. 김혁익 군수는 내가 그래서 인정하잖아. 김혁익 군수는 계속적으로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고 그렇지만 논리가 있잖아, 그 사람은. 그래서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하고 나는 인정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아, 이런 거 좀 저러지 않을까? 저런 거 좀 저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뭐 거기도 어차피 뭐 계속 뭐 이제 금리에 대한 요즘에 좀 예측을 하더라. 근데 예측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주식을 이때 사야 돼요, 뭐 어쩌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어. 처음에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은 뭐 느낌이 좀 있긴 하던데 뭐 그래도 그 정도라면 난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끝났다, 큰일 났다, 어디서 봤더니 그런 것 같대. 이제는 끝딱 났어요. 주식 다 팔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책임을 안 진단 말이지. 싹 닫고 그냥 나는 언제 그랬냐면 필명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그 지표라든지 그래프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인정할 만하다. 네. 왜냐면 그 정도 들어줄만 해요. 왜냐면 항상 자기의 그 생각, 나하고 얘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근본적인 경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투자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반대로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이렇고 앞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좀 내려갈 수 있다.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하니까 인정할 수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좋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 근데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야.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가라라고 해서 점장이 빤스 입고 와가지고 막 뭐 칼춤 추고 막 여기서 사야 해 막 그 쌀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애들도 다 피해셔야 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제 뒤졌어 막 그러고 있는 애들도 안 피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근거 없이 이야기하려면 뒤졌어보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제가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목표는 좀 세워야 돼. 목표는 세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 월급이 그때 제가 첫 월급이 30만원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첫 월급이 그 노란 봉투에 아직도 기억이 나. 내 이름 써져 가지고 여기다 현금으로 딱 30만원이 채 안 됐어. 27만 몇백 원인가 그랬어요. 그 동전까지 해가지고 이 노란 봉투에 딱 해가지고 그때 관리부에서 경리 누나였어요. 경리 누나가 나한테 탁 돈을 주면서 한 달 수고했어요. 근데 그때가 첫 월급이었거든. 이 3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27만 몇천 원. 하여튼 뭐 그랬어요. 잔돈 얼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 27이죠. 네. 그래서 내가 27살이야? 27, 노란 봉투. 맞아요. 27인가 해서 27만 원. 다들 그렇게 안 받았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가? 네. 그래 딱 받았어. 근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이 월급 얘기를 왜 한 거야? 네. 이 월급 얘기 왜 한 거지? 또 지금 그렇게 같이 27살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꿈이 있었어. 나는 그 당시에, 이 정도 월급을 받았지만, 저는 100만 원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급여로.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소원이었겠다.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언젠가 받게 되더라? 네. 그냥 1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100만 원 받게 되니까 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250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250원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500원 받아야 되겠는데? 500원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나 여기서 만족해? 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 같더라고. 네. 옛날에는 아시죠? 1원짜리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네? 1원짜리 이거 전기세 낼 때 전기요금 사람들이 다 받으러 다녔잖아. 몰라요? 네.
왜 나만, 책에서 맞아요. 책에서 보고 TV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보니까 집집마다 이게 전기요금 수금하러 다니는 아저씨가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전기요금을 이제 낼 때 1원짜리까지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1원 단위로 해서 동전 받아가고 막 그랬었어. 이거 책에 그런 거 써있더만, 네. 맞아요. 1원짜리. 요즘에 1원짜리 없죠? 네, 1원짜리 없어. 1원짜리 없고, 그때 5원짜리, 1원짜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요. 지금은 1원짜리, 이 5원짜리 이 동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500원짜리요. 500원짜리. 5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1원짜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지금 1000원이 어디가 돈입니까? 네? 1000원 어디가 돈이요? 1000원 갖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가서 추파춥스 하나 사먹으면 먹겠네. 껌값도 요즘에 500원이요. 껌값도. 껌도 한 2,000원, 3,000원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껌값도 500원이요. 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옛날에는 뭐 껌값이지 그랬는데 요즘엔 껌값도 와. 무섭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의 시총이 내려간다.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저 27이에요. 영서님. 지금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한국 역사, 네. 외길 50년 이런 책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껌값이 이제는 지표로 나가요. 그러니까 무섭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기업의 시가총액은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기간산업이라는 것들이요. 기간산업. 국가기관산업. 얘네들이 누구냐면 코스피 200 뭐 이런 쪽이 대형주 쪽에 포함됩니다. 이 대형주 쪽에 포함되는 애들은 시가총액이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자리가 있어요. 더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준이 안 맞거든. 거기까지는 신나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합니다. 개별주들은 그런 거랑 관계없어요. 왜냐면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오르고 내리고 지랄 연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번외로 치는 거고요. 이거. 그럼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가 어디겠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게 바닥이잖아.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자리. 나 이제는 좀 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88에서도 내가 몇 년생인지 모를걸? 나 27이라니까 왜 그러죠? 지금 딱 27처럼 안 보여요? 얼굴도 이렇게 광채가 나고 나 조금 27살 어제 작년도 27이었지. 하여튼 27이에요. 네. 아직 어려. 네. 아직 고급 담배 청자 200원. 환희가 그때 100원이었죠. 청자 200원이었어요. 네. 청자 200원, 환희가 100원. 새마을 담배가 50원 그랬던 것 같아. 에헴. 아무튼 뭐 그래요. 네. MBN에서도 몰라. 네. 에휴,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네. 20대라는 게 중요한 거지. 20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 20대. 20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요. 네? 내가 20대면 어떻게 돼? 미래에 온 사람. 미래의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 한번 굴려보자. 물방울이 5개가 생겼으니 내일은 0.5%가 빠지겠군요. 백자 있었어요. 청자, 백자, 한산도, 거북선, 장미 이런 담배 있었죠. 그런 거 피면 안 돼.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는 네. 왜? 그 돈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도라지도 있었어요. 네. 그만해 이제 무슨 다 옛날 사람들이야 완전히. 네.
너 지금 완전히 저건데 왜 되게 옛날 사람들만 있어? 왜 그러지? 네. 오, 옛날 사람들. 이러니까 우리 방송이 지금 젊다는 얘기 못 듣는 거야. 내가 지금 신세대로 이렇게 딱 방송을 하고 신세대 말 딱 쓰면서 막 어쩔 TV 저쩔 TV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옛날 거 얘기하고 있고 막 과거에 젖어 살면 안 된다니까. 이거 형님 누나들 큰일입니다. 네. 형님들 누님들 네. 큰일이에요. 네. 아휴.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설마 이 자리까지 내려가겠냐 이거야. 그죠? 네. 설마 이 자리까지 내려가겠느냐? 설마 어디까지 내려가겠냐? 그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5만원, 4만원 가겠느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시면은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보시면 돼요. 네. 무슨 경우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을 이탈해서 지랄 연병을 해본 적이 없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전례를 깰 것인지 한번 두고 보세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1년 반여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면 다 될 때 됐어. 네. 여러분들 이제 이게 만약에 5만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4만원 간다, 뭐 어디 간다, 뭐 5만원 깨진다, 뭐 저 밑에까지 빠진다, 뭐 3만원 가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올 겁니다. 네, 다 됐다 그러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 네. 바닥이 어딘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 종목이 어디서 돌리는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 알잖아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돌아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네. 돌아서는 자리에서 사시면 돼. 맞아. 우리 아들 이제 13살인데 그러게. 어떻게 보면 존중님이 제일 큰 형님이야. 네. 아들 군대 보내고 말이야. 우리 아들 아직 13살이 이제 6학년. 아직 애인데. 나도 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애를 낳다 치더라도 이제 33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갑자기 30대로 늘어나야 되나, 나이를? 아이씨. 27은 너무 안 먹히네, 이거. 네. 큰일이네. 네.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실 것은 뭐냐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올라가는 것도 이게 한정없이 끝까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막 온 사방에서 그냥 막 뉴스에, 오늘도 뉴스 딱 보시면 뭐라고 나올까요? 뭐 그냥 뭐 큰일 났다, 뭐 경기 침체다, 뭐 3.5만원 간다, 뭐 6만원 간다, 뭐 4만원 간다, 뭐 별의별 개 같은 이야기들 다 나오겠지. 네. 듣지 마. 그냥 그거 뭐 달라고 그거 좋지도 않은 거 찾아가서 그냥 밤 눈에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밤에 핸드폰 그냥 불 다 꺼놓고 다 남들 다 자는데 거기서 그냥 눈이 여기 휘고 핸드폰 보면서 그냥 어이씨 큰일 났네. 미국장 보면서 어이씨 큰일 났네. 그거 뭐 달라고 그래. 그러면 눈도 침침해지고 노안와. 그러지 마요. 네. 안 봐도 돼. 내일 아침에 다 알려줘. 내일 아침에 시황에서 그냥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뭐 어떡할 건데 그거 봐가지고. 네? 그거 봐서 뭐 어쩔 거예요. 그거 뭐 달라고 봐요. 내일 아침에 다 알려주는 거. 우리 엄니가 항상 그랬어요. 새벽에 축구하는 거 보려고 그러면 야 뭐 달라고 그거 보냐. 아침에 그냥 하이라이트 해갖고 아침에 결과 다 알려주는데 새벽엔 자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편하던데? 밤에 잠 푹 자고 하이라이트 뉴스에도 다 그냥 너 보여주고 막. 축구는 또 치킨 뜯는 맛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건 있겠지만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를 내가 여기서 걱정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팔 거예요? 주식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이제 4만원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식 팔 거야? 안 팔 거지. 근데 왜 궁금해? 어디서 사야 됩니까? 얼마나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내일은 빠질까요? 이게 왜 궁금해요? 네? 이거 왜 궁금한데? 왜 궁금하죠? 팔 거요? 안 팔 거요? 팔 거요? 팔 거라면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내일 더 빠지면 어떡하지? 아, 일단 6만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궁금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팔 생각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딱 보니까, 네, 이미 이제 손이 굳었어. 일괄매도냐, 죽느냐,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 진검이야, 그냥 막. 네. 다시 팔았다 다시는 못 삽니다. 팔았다가 다시는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명심하세요. 단타는 궁금할 수 있겠는데 우리 방은 단타가 없지 않나? 우리 방은 단타가 없어요. 이 방에서 단타 치는 사람이 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나한테 안티밖에 더 하겠어. 그죠? 안 팔 거잖아요. 안 파는 사람들이 뭐이 궁금해. 이거 주가 빠지는가 말든가 냅둬버려. 아우 계좌가 계속 떨어지니까 열받아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 그냥 냅둬. 어차피 지금 당장 끝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당장 돈 필요해요? 지금 당장 뭐 주식이 정리해가지고 뭐 해야 돼? 당장 한 달 후에 뭐 있어야 돼? 아파트 중도금 내야 돼요? 그런 돈으로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랬지. 그잖아요. 그런 돈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근데 뭐 세 달 후에 써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런 돈을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비투하지 마시고, 네,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조금씩이라도 내가 그냥 어느 정도씩 모이는 돈으로 조금씩 사요. 그게 나. 그게 정답이에요. 매수만 잘하시면 돼. 나중에 한 100%씩 올라가면 2배씩 뛰면 3배씩 뛰면 그때 파세요. 그때는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뭐 이럴 때 뭐 떨어지니까 어차피 팔 것도 안 돼. 걱정 못 하려고요?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내일은 마이너스 25%가 될 것 같아. 뭔 걱정이요? 안 판다는데. 내 돈이잖아. 누가 그래서 뭐 안 팔고 있으면 와가지고 뭐 문두둑이고 와가지고 주식을 안 파셨으니까 구류 3년입니다. 이렇게 가나? 네?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주식을 안 판 죄. 그런 게 있어? 없잖아. 딸내미 시집을 좀 미뤄야 되겠는데. 그 따님 그 혼수 자금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얘기 드렸지. 딸 그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혼수 자금으로 단타 굴리다가 이거 돈 다 날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었던 분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 3년까지도 아니야. 한 1년만 여러분들이 그냥 묻어놓고 간다고 생각하셔도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거 생각해봐. 나보다 더 걱정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네,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거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되지 않나? 대부분? 네?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내일 추미해도 될까요? 내일 사도 될까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생쥐님. 내일 사도 될까요? 내일 양봉 나면 사도 될까요? 내일 뭐 올라가면 사도 될까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네? 아시겠죠? 주식은 여러분들 이게 지나고 보면은요. 지금 다 뭐 너무 힘들고 막 그러죠. 지나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리먼 사태 때 말이에요. 리먼 사태 때 그때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지금 리먼 사태 때 생각하면 웃기기밖에 안 해요. 그때 뭐 하한가가 뭐 900개 나오고 온 세상이 10% 등등 해가지고 막 뭐 중내산에 해가지고 뭐 지점에 와가지고 김차장 먹살 붙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싸우고 난리 그랬잖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이거 웃기지도 않는 거지. 네? 그거 언제요? 여러분. 언제냐고. 언제예요? 10년 전이요. 10몇 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 불과 10몇 년 전이요.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생각해 봐봐요. 코로나 이후로 10년 후가 된다면 이게 시장 가치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겠어요? 더 싸게 사는, 더 좋은 자리를 더 노려보세요. 내일 시장이 빠진다. 나랑 관계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주식 갖고 있어. 주가 빠졌어.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모님이 그러셨지? 시장이 올라갈 때 사도 됩니다. 완전 바닥에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완전 바닥에서 사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아시겠죠?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이 웃기기밖에 안 해. 내가 왜 그때 고민을 했지? 그때 좀 더 살걸. 그때 걔가 했던 말이 맞았네. 내가 왜 그때는 이부자 편을 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지나고 나면 진짜 이거 웃기기밖에 안 해요. 네. 처음부터 멘탈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처음에 저도 주식 처음에 할 때는요, 대부분이 보면 장투로 접근했다가 단타로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들 손실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막 그런 경험 겪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겪지만 이게 지나고 보면은 다 부질없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그거야. 여러분들은요, 이게 역사가 좀 짧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험이 짧다 보면은 지금 보이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해요. 매우 이해합니다. 매우 공감해요. 왜냐면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밖에 안 보여, 사실 눈에.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되면 쌓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쌓이고 이거 10년도 안 되네. 네. 10년 되나? 10년도 안 되지. 이게 해야, 이 정도 해야지 10년이잖아. 2012년 돼야지 10년 아니요. 10년치가 쌓이고, 15년치가 쌓이고, 지금 제가 보는, 이게 딱 전문가 리딩 그 시기네요. 네. 이게 저의 경험치네요. 그럼 저는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엿같은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에서요. 네, 그때 웃기지도 않네. 네? 웃기지도 않네. 그때 그랬지. 그때 다 죽는다 그랬어. 내려가니까 다 죽는다 그랬어. 여기서 죽는다 곡소리 나와.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친단 말이야, 이제는. 아이쿠, 안녕히 가십시오. 왜요? 얼마가 빠지든 관계없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잖아요. 얼마가 빠지든 뭔 상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그걸 안다는 얘기지. 그 시점에 딱 들어가 있으면 2008년도 그 당시에 나도 떨고 있었겠지. 이거 큰일 났구나. 리먼이 이게 이게 문제. 이럴 때 보면 911 이럴 때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내가 911 때는요. 911 때는 세상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그때 PC방에 있다가 문을 박차고 튀어나갔어. 큰일 났다. 네, 그때 생각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 모든 기억이 없어. 딱 그냥 큰일 났다 그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밖으로 튀어나간 거, 딱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다. 911. 빌딩이 무너졌다. 테러다. 그때가 제일 공포스러웠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리먼 사태 때도 나는 그렇게 무섭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네. 우리나라도 별로 상관이 없었고요.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설 때, 여기서 사자. 여기서 샀잖아. 이런 게 왜 가능한지 아시겠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젖어 있으면요, 나중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도요, 다시 내려갈 거예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하는 게 안 좋아요. 내려가더라도 언젠가 올라가겠지.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거야. 그럼 올라갈 때 난 사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사야 했는데 아쉽다, 그런 거는 한참 후에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그 당시에 그걸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전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98년도 화곡동에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지금도 하는 거지. 네. 그때 집을 살 걸. 왜냐면 그땐 돈이 있었거든. 근데 돈이 있어가지고 그 집을 살까 다른 걸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화곡동에 그때 집을 샀어야 됐어.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죠. 네. 가끔씩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더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었었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밖에 안 보여서 그러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은 거잖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때 막 여러 군데 막 집을 여러 개 샀으면은 아마 떼돈 벌어갖고 지금쯤이면, 네, 빌딩으로 바꿔 타고 막 그랬겠죠. 네. 네. 지나봐야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려가고 있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갑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날 이야기해도 이 부자나 이런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백날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본 것만 딱 기억이 나니까 아씨 그 시장은 빠질 거야. 이거 2차 전지 잘 갈 거야. 뭐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될 거야. 고점인 종목은 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시장은 단기적인 공포를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밀어낼 수 있어도요. 결과적으로 값어치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파는 사람이 승자예요. 버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냥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는 쉬운 적이 있었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 언제 쉬운 적이 있었습니까? 주식 투자 쉬웠던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이렇게 올라가던 달도 힘들었었던 것 같아. 네. 이때도 힘들었어. 주가가 막 올라갔는데 수익 내더라고 힘들었을까? 아니지. 수익이 나는 건 수익이 나는 거고, 이 당시는 그때 뭐 일주일에 막 한두 개씩 100%씩 나왔으니까, 뭐, 수익 나는 건 수익 나는 거지만 이 이후의 상황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왜? 나는 알고 있잖아. 올라가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한량없이 올라갈 걸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했어. 아무것도 사지 마시고 이제는 곳간을 채워 놓으세요. 올라왔을 때 많이 챙겨 놓으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종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주식도 한번 바꿔주고. 왜?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다음 턴이 보이거든요. 많이 내려가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운 거잖아요. 그냥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비우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달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조금 마련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성질이 급하니까 이거 한 방에 다 털겠지?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달로 나눠 가지고 100만 원씩 사 보세요. 네. 100만 원씩 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단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요. 아주 멋져질 겁니다. 조금씩 자주 사세요. 우리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 조금씩 자주 먹으러 가야지.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근데 한 끼 먹을 때 밥을 5그릇씩 먹어. 이런 애들은 오래 못 살아. 그냥 나는 하루에 4끼 5끼를 먹어. 근데 조금씩 나눠서 먹어. 이런 애들은 오래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삼식이기 때문에 밥때가 지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삼식이들은 항상 밥을, 네, 밥에 진심이야. 밥 안 주면 막 화내요. 내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치고 화낼 때가 밥을 안 줄 때야. 아니 밥때가 됐는데 밥을 안 줘! 네가 먹어!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챙겨 먹지. 네. 조금씩 사세요. 왕창 사서 물리지 마. 아까 누구요? 우님. 3전 75%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는 거예요. 이 75%가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지. 오늘 같은 날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5%가 아니라 한 7% 정도밖에 없다. 그럼 에라씨 뭐 나중에 좀 더 사면 되지 뭐.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자주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장 빠질 때는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난 계좌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지금 벌써. 네. 1000만 원을 일주일씩 어떻게요? 일주일 동안 사서 담는 게 잠깐만요. 네. 나쁜 장에 1000만 원을 일주일 동안 사서 담는 것이 올라가면서 사는 100만 원씩 10번 사는 이거는요. 장이 일주일 후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1억도 넣어야지.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지. 여기가 바닥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000만 원을 바닥인 줄 알고 넣었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럼 평단가 요만큼 낮춰줬겠지. 부담이 없어져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부터는 더 이상 안 사면 되는 거잖아. 또 다른 종목 살 거 있으면 다른 종목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운영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한테 딱 맞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최대한 안전한 거,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는 거. 그 분쇄해버려야 돼, 리스크를. 리스크가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원금 손실이 무조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조금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봐야죠. 네. 네. 그런 실수들 자주 해요. 네. 매수를 매도로 하고 매도를 매수로 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다 그렇게 하면서 겪는 거야. 그리고, 네. 계획적인 부분들보다도 계획은 일단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 언제 어디까지 나 이 종목에 뭐 얼마를 집어넣겠다는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 대신에 이 방향성을 보고서 항상 네, 항상 돌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또 떨어지면 또 멈춰. 또 올라갈 때 또 좀 사. 계속 올라가면 계속 사줘. 또 내려가면요 또 멈춰. 또 올라가면 또 사.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먹어. 네, 크게 먹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주가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몰빵 쳐서 그걸 가지고 진행하지 마시고요. 여러 종목을 가지고 가시되 지금 같은 때는 막 아무거나 또 새로운 거 막 저기 올라가는 거 좋아 보인다고 막 하늘에 별 따듯이 막 따지 마시고 네? 그렇게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나쁜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네.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잖아요. 자주 해드리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 계좌를. 욕 많이 먹었다 그랬죠. 주가 떨어질 때 욕 많이 먹었어. 뭐 어쩌고 내 돈 뭐 계속 산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때 먹은 수익이 아직도 그냥 주구장창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지수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어. 근데도 아직도 수익이요. 네? 근데 아직도 수익이요. 이게 무슨 힘이냐면 요 밑에서 계속 샀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것도요. 시장이 이제 3,300 넘어서 4,000포인트 갈 날이 오겠죠. 그 4,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계좌는 더 많이 수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없는 건 문제지만 돈이 없으면 또 그걸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돈을 또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 종목에서 삥을 좀 뜯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서 돈을 좀 융통을 시키든 아니면 뭐 월급에서 좀 떼어내든 아니면 뭐 진짜 개떡 같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 종목에 또 넘겨주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서 나쁠 것도 없어요.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규 종목을 그냥 무분별하게 막 사는 것은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약간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 기존에 있는 종목 먼저 살려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종목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 이만큼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집중을 안 해주면 안 되죠. 여기다 집중을 해줘야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조금이라도 팔아먹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아니면 손실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요. 어쨌든 투매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얻어맞고 시작한다 보시면 되죠. 내일 아침에 귓방망이 때리면은 네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 보시면 막 푸르딩딩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다 반대 매매요. 네, 그게 다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 매매가 한번 쏟아지고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화는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적 반등일지 뭐 계속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런 반등이 나오면 조금 한숨 돌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 상한가 가도 손실인 거 나도 있어. 뭐 그런 거 기본 아닙니까? 요즘에 그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상한가 가도 뭐 아직 수익이 아닌데요. 라고 뭐 아직 뭐 그런 거 뭐 기본 아니에요. 요즘에 다 그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냅둬요. 상한가가 연속으로 발생할 때까지요. 밑으로 빠진 게 억울하면 억울할 만큼 그 쏟아내는 울분이 더 클 거예요. 이게 다 죽여버리겠어! 막 그렇게 되는 게 나올 거예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네. 우리 휴림 로봇이나 이런 것처럼, 네, 미친 듯이 올라가서 또 그렇게 위에서 처박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다잡고 좀 편안하게 먹으세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유튜브 뭐 돌아다니면서 뭐 부정적인 얘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찾아서 들을 이유가 없다. 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뭐 들으실 거야?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결과적으로는 발전이 없어. 나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난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나는 내일은 더 잘 돼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나는 내일도 망했네. 뒤졌네. 아이 짜증나. 열받네. 씨 막.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난 계속 밑으로 떨어진 거지 뭐. 나는 발전이 없는 거야. 지금이 전성기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네. 힘내시자고요. 요즘에 유튜브 광고 맨날 보더라. 이거 한 번 먹으니까 밤이 달라졌어요. 그런 약 먹지 말고 주무셔. 그냥 그거 먹어봤자 쓸데도 없는 거. 그거 먹지 말고 주무시고. 아시겠죠? 편안하게 주무세요. 괜히 그거 먹고 미국장 보고 막 힘쓰고 그러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주무시고. 일단은 투매가 나와서 투매는 하루 반, 내일 아침까지 얻어맞고 그 다음에 반등의 포지션을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만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낮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내일 아침에 조금 올려놓고 네, 내일 낮에 편안하게 방송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안 먹어도 좋은 사람들은 묶어 묶어야 해. 그런 사람들께 꽉 묶어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대대손손 이제 뭐 전차군단 만든다 이제.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침 시황 또 얘기해드리고요. 네, 내일 낮에 좀 편안하게 더 좋은 마음, 네,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에서 또 방송 열어보자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느긋하게들, 네, 주무시기 바랍니다.